자, 지난 시간에 메서드, 함수, 메서드 두 개가 비슷한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서드를 살펴봤고요. 메서드를 사용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네 가지가 호출과 정의죠. 반드시 정의가 돼 있어야 호출할 수가 있고요. 정의만 해놓고 호출 안 하면 실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정의는 함수와 그러니까 메서드랑 메서드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메서드의 안에다가 메서드를 선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인도 하나의 메서드라고 그랬죠. 메인 밖에다가 퍼블릭 스태틱은 꼭 일단 붙여주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리턴 타입, 메서드 이름 가로 열고 닫고, 여기 안에는 매개 변수가 오는데 필요하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죠.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아서 이게 바디죠. 이 메서드를 통해서 저장해 놓고 실행할 코드들을 이제 중괄호 안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방법. 그래서 한 줄짜리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타나지가 않아요. test1이라는 함수가 전혀 실행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의 시작은 어디서 어디라? 바깥에 뭐가 있든 간에 프로그램의 시작은 무조건 여기에요. 메인 메서드 여기. 그리고 끝은 여기에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코드가 없죠?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수를 메서드를 100개 만들어도 여기 안에서 코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힘들게 만든 이 코드가 언제 실행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실행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호출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실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의 시작이 여기잖아요. 그죠? 시작했는데 요거 메서드니까 요 이름 찾아서 여기로 점프하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끝나면 어디로? 다시 여기로 리턴한다. 그리고 끝나면 메인 메서드가 끝나면 더 이상 리턴할 데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그래서 메인 메서드가 처음이자 끝이고요. 이 안에다가 다른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연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시냐면 얘네들을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함수를 하나하나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원래 메인이라는 일꾼이 딱 한 명이었어요. 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메인이 힘들겠죠. 메인이 할 일이 많아지니까 메인이 덩치가 엄청 커져야 됩니다. 자, 근데 메인이 혼자 일을 다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복잡한 일을 다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메인이 아프면 대체할 사람이 없죠. 왜냐면 메인이 A, B, C, D, E 막 5가지를 다 하고 있으면 메인이 아픈 순간 5가지를 다 멈춥니다. 그죠? 일을 할 수 있는 게 메인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꾼 한 명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뭐 인건비가 좀 들 수도 있지만 한 명 더 고용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메인이 5가지 일을 하고 있다면 2가지 일을 다른 애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은 3개, 다른 애는 2개. 이렇게 해서 메인이 만약에 아프면 5개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보다 3개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더 상대적으로 편하겠죠. 사람을 새로 구할 때.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함수 하나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꾼을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건데 이게 새로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인 혼자 1, 2, 3, 4, 5 이렇게 5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메인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2개 정도는 누구한테 떼주자? 얘한테 떼주자 이거죠. 그럼 이제 메인이 이 코드는 몰라도 돼요. 이 일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어차피 테스트 1이라는 애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업무 분담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이제 2명의 일꾼이 있어요. 2명의 일꾼이 있는데 이제 얘가 그래도 얘보단 선임이라서
얘가 시키는 입장입니다. 메인이 자기 할 일 하다가 테스트 4, 5 출력이 필요하면 이제 자기가 직접 출력할 수도 있지만 굳이 자기가 일할 필요가 없죠. 이제 조수가 하나 있으니까. 그럼 얘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3, 4, 그러니까 4, 5 얘가 대신 해주죠. 둘이 같이 이제 일을 협업을 하게 되는 건데 혼자 일할 때 말고 둘이 일할 때면 뭐가 중요합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수가 부사수, 조수한테 일을 시킬 때 지시를 합니다.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걸로 뭐 해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정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신이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얘가 뭐 좀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더하기 빼기 이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거 이제 지우고 더하기를 해볼게요.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이 30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낸 이 주체는 누굽니까? 메인이에요. 메인. 자,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니까 메인이 자기가 이 더하기를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를 할 줄 아는 애를 이렇게 조수를 얘한테 더하기를 가르친 다음에 야, 너 내가 앞으로 2개 주면은 그건 무조건 더해서 보여줘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조수한테 야, 더해 라고 하면 조수가 물어보겠죠. 예? 뭘 더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럼 사수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2개 줄 테니까 요거 2개 더해 라고 해야 조수가 일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수가 이제 받을 준비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수는 이제 2개의 활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수가 뭐 줄 때까지. 그러면 딱 받아가지고 그거를 더해주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보면 30 나오죠. 근데 이건 이제 누가 한 겁니까? 메인이 한 게 아니라 테스트 1이라는 함수가 실행을 한 거예요. 실행 주체가 달라요. 그죠? 자원은 메인이 가지고 있는데 메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테스트라는 조수한테 주면서 실제 연산은 누가 한다? 조수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수가 하고 출력을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사수가 야, 그 다 더한 결과를 네 맘대로 뭐 하지 말고 결과 다 나왔으면 나한테 줘.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테스트 1이 사수한테 받은 2개의 재료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월권행위 한 거죠. 그죠? 테스트 1은 딱 더해서 결과만 알려주면 되는데 출력까지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사수가 혼냅니다. 야, 네가 뭔데 네가 출력을 해. 출력은 내 일이야. 라고 해서 사수가 이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근데 뭘 출력합니까? 이 a 플러스 b 2개 더한 값을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스트 1이 더한 결과를 안 알려줘요. 사수한테. 그럼 사수는 모르잖아요. 결과를. 일을 진행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수가 손을 내밉니다. 야, 여기 변수 하나 줄 테니까 여기다가 네가 더한 거 담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안 담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요. 담는 방법을. 야, A 더하기 B에서 결과 나오면 네가 출력하지 말고 나한테 돌려줘. 그래서 리턴을 그 앞에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일을 시킨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수한테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돌려주는 위치는 사실상 뭐 이상한 데 돌려주면 안 되잖아요. 맥락상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수한테 일 시킨 그 코드, 그 지점에 리턴 값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값이 남는 거예요. 그럼 값이 C에 대입이 되겠죠. 자, 근데 빨간 줄 뜨는 이유는 이제 리턴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테스트 1은
뭔가를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사용하는 쪽에서 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주는 값이 정수입니다 이런 거를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타입에 의해서 사용 방법이 막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또한 결과값을 줄 건데 반드시 인트로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1이 주는 값을 저장할 때 무조건 뭐라고 보고 인트라고 보고 인트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트를 준다고 했는데 여기다 더블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 이거는 형변환 때문에 되는 것 같은데 스트링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얘가 넘겨주는 건 인트인데 스트링 변수에 저장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이제 리턴 받아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 입장에서는 내가 돌려주는 값이 뭡니다 라고 해서 리턴 타입을 반드시 이 값에 맞게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C를 출력을 해주면 30이 출력이 되죠. 이거 출력 누가 한 겁니까? 메인이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10과 20을 더한 건 누가 한 거예요? 테스트가 한 거예요. 둘의 협업이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매개의 변수랑 리턴은 뭐예요? 이 두 함수가 서로 같이 협업하려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이 2명인데 일꾼은 여러분이 여유만 되신다면 많이 고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함수도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뭐 얘는 2개를 받아서 빼기를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기도 인트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3명의 일꾼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메인이 2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더하기 잘하는 놈한테는 2개 주면서 너 이거 더해서 갖고 와 라고 하는 거고 빼기 잘하는 애한테는 똑같이 주면서 너 이거 빼기 해서 갖고 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지 할 일만 다 한 다음에 줄 거 아니에요, 결과를. 그래서 나온 결과 C, D를 가지고 뭘 할지는 이제 메인의 마음이죠. 이걸 이렇게 출력을 해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얘가 준 것과 얘가 준 것을 2개를 더해봐도 되고, 후속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리턴이 없으면 후속 작업을 절대 못하겠죠. C가 뭔지 D가 뭔지 모를 테니까. 그래서 리턴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함수가 끝이 아니라 후속 작업이 있기 때문에 얘가 한 중간 결과를 얘가 다시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리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막판에 좀 드렸었는데 리턴 문제 몇 개만 한번 풀어볼게요. 메서드 리턴 3번, 4번 정답이 올라가 있긴 한데 안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막히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요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라는 변수가 있고요. 자,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따지는 건데 메인이 그거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is negative라는 함수한테 맡기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호출하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요거 이렇게 똑같이 정의를 해야 얘가 호출할 때 여기를 찾아오겠죠. 자, 보시면 인수가 하나 넘어가죠. 호출하는 쪽에서 뭔가를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int예요. 그럼 받는 쪽도 int 변수로 받아줘야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함수 호출 표현식이 쓰이는 위치를 보세요. 어디입니까 여기? if은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엔 반드시 뭐가 와야 됩니까? true 아니면 false가 와야 되죠, 문법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 is negative라는 함수는 반드시 어떤 값으로 변신해야 돼요? true 또는 false.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불린이라고 하죠, 불린. 그래서 얘는 불린이라는 값을 리턴을 해야 됩니다. 그래 여기 쓰이겠죠. 자, 그래서 return true 이렇게 해주시면 이 네거티브 함수는 무조건 뭘로 바뀌는 거예요? true로 바뀌게 됩니다. if가 true면 이거 무조건 실행되죠, 안에 있는 거.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하면은 여러분이 뭘 넣든 간에 1을 넣어도 음수입니다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음수입니다가 나오고 무조건 음수입니다가 나오겠죠. 왜? 얘는 뭐 어쨌든 간에 true로 바뀔 때니까. true면 무조건 이게 실행되니까. 그렇죠? 자, 근데 무조건 true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음수일 때는, 자, 양수일 때는 여기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양수일 때는, 이 넘버가 양수일 때는 얘가 return false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return을 얘가 true로 할 때도 있고 false로 할 때도 있다. 분기죠, 분기. 그 if문이에요. 자, 그래서 넘버가, 자, 0은 양수로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을 때만 음수죠. 이때만 true로 리턴하는 거예요. 자, 근데 분명히 이제 리턴했는데 빨간 줄이 뜹니다. 그 에러 메시지를 좀 보면, 자, 불린 타입으로 반드시 리턴이 돼야 됩니다 라고 나와요. 리턴했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넘버가 0보다 크면 이거 안 타죠. 만약 안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리턴이 없죠. 그럼 여기에 값이 뭐가 남아야 될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리턴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리턴을 반드시 빠짐없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조건문 같은 경우 때문에 리턴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NO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LG를 태우면 되겠죠. 그래서 false 이렇게 해주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실행이 되니까 리턴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수가 들어오면 true가 리턴이 될 거고요. 양수가 나오면 요거 조건 만족 못하니까 LG로 빠져서 false가 리턴이 될 거예요. 그럼 리턴되는 값에 따라 여기가 세팅이 되겠죠. true나 false로.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음수가 나오고요. 양수를 넣으면 양수가 나옵니다. 넘버가 뭐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메인에서는 굳이 안 따지죠. 이건 is negative라는 함수가 대신 해주니까, 대신 해줘서 그 결과만 다시 메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두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결과를 처리한 거고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프린트 이븐. 동일한 함수가 3번 호출이 됐죠. 요렇게 호출될 때 10이 넘어가면서 호출이 될 때는 2, 4, 6, 8, 10, 20이 넘어가면서 호출이 될 땐 2, 4, 6, 8, 10에서 20까지, 5가 넘어갔을 땐 2, 4. 딱 감이 오시죠? 이게 리미트가 되겠죠. 리미트. 그리고 보시면 짝수만 나오죠. 그래서 짝수 넘겨주는 거를 리미트로 삼아서 짝수만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함수를 2개를 제시해 드렸어요. 그래서 프린트 이븐, 이즈 이븐 2개를 조립해서 만들어라. 자, 그럼 여기서 프린트 이븐을 일단 해볼게요. 요거 없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통을 돌려서 1부터 n까지 1씩 증가. 자, 요 ln을 붙이면 줄이 바뀌니까 ln을 빼고 뒤에 이렇게 공백을 넣어서 구분을 하겠습니다. 1부터 10, 1부터 20, 1부터 5인데 한번 출력이 다 끝나고 나면 줄을 바꿔주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제 짝수만 나와야 되죠. 짝수만. 그럼 여기를 2씩 증가를 시키던가 아니면 i가 짝수일 때만 출력을 하던가. 자, 근데 이즈이븐이라는 메서드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결과는 잘 나오는데 이제 이즈이븐 메서드를 사용해라. 그 함수명에서 보면 짝수입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짝수를 판별해주는 함수예요. 여기다가 num을 넘겨주면 얘가 짝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겁니다. 너무 쉽죠? if에서 num이 짝수, 그렇지 않을 땐 홀수인데 이거를 따진 다음에 누구한테 줘야 돼요? 얘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불린이잖아요. 똑같이 짝수면은 true, 홀수면은 false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짝수 따져주는 게 여기 있으니까 프린트 이븐이라는 메서드가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요거 필요가 없죠. 얘를 부르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숫자를 넘기면 해당 숫자가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주는 거예요. 1부터 n까지잖아요. 그렇죠? i잖아요. i가 그 값을 표현하죠. i를 넣어주면 됩니다. 반복이 진행되면서 i 값이 계속 1씩 증가할 텐데 그때마다 이즈 이븐 함수가 판별을 해줘요. 이걸로. 그래도 결과는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사용 안 하고 아까처럼 하는 게 더 편한 거 아닌가? 이게 더 코드 편하잖아요. 그죠? 이거 안 쓰고. 근데 이거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함수를 배우는 입장이고 이렇게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또 다른 함수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예시 코드라서 한 줄짜리라서 그렇지 원래 이게 막 30줄짜리 50줄짜리 될 수 있어요.
그 30줄짜리를 여기다 쓰실 거예요. 그러면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예제를 드리는 건 우리가 접근하기 쉬워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충분히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리턴, 매개 변수 이런 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두 개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길어서 이거를 다 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이건 정답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소수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정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자, 클래스라는 걸 오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우리가 만들 때 퍼블릭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뭔지 제가 그냥 넘어가 달라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뭔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대 요소만 잘 다룰 수 있어도 생각하는 거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함수나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죠. 4대 요소 말고, 4대 요소는 프로그래밍 기본이에요. 이거 못하면 프로그래밍 하시면 안 됩니다.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함수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할 클래스라든지, 이거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못하는데 이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이걸 마스터 하신 다음에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알고리즘. 사실 배열까지는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자, 이제 클래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간단하게 주소록 같은 거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소록이라는 거는 사람의 주소 정보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주소 정보를 저장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주소록 프로그램에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 저장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람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와 나이, 성별 이런 것까지 어떤 볼륨의 프로그램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마음이다. 자, 그럼 우리는 최대한 연습을 위해서 간단하게 가야 되니까 이걸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명의 주소를 저장하려면 홍길동
홍길동, 대전사를 대전사는 홍길동을 저장하고 싶어요. 저장 당연히 변수에다 해야겠죠. 홍길동 이름을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은 대전. 이렇게 하면 한 명 주소로 저장한 거죠. 한 명 더. 자,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주소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해야 되죠. 근데 이름이 변수명이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그러면 안 되죠. 대충 이렇게 to라고 붙여서 구별을 해줍니다. 그리고 home to 이 정도로. 자, 그럼 두 명을 저장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걸 출력을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현재 저장하고 있는 회원 사람 주소 목록을 보고 싶을 수 있죠. 그러면 출력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길동 대전. 좀 밋밋하니까 양식도 좀, 포맷도 좀 사용해주고. 자,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얘대로 출력이 돼야 되고, 밑에 또 name to home to 이렇게 해야 두 회원 모두 출력이 되죠. 구별을 위해서 줄도 한번 그어줄게요. 그죠? 홍길동 출력, 이순신 출력. 자, 근데 보시면 얘 보시면 두 개 똑같죠? 똑같죠? 물론 여기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하고자 하는 기능은 똑같잖아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포맷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땡땡에서 대시로 바꾸고 싶다. 얘만 바꾸면 안 되죠. 얘도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똑같이 통일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같은 기능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복되는 거죠. 이런 뭐 써라? 이거 하나의 기능이잖아요. 3줄짜리 코드가. 그럼 함수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로 할까요? 프린트 addr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name이랑 home은 프린트 addr한테 없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메인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넘겨주면 되죠. 자, 이렇게 변수 두 개 마련해 놓고 우리가 얘를 사용할 때, 호출할 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name, home. 자, 그럼 이렇게 3줄짜리가 한 줄짜리로 바뀐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name to, home to. 이것만
프린트 ADDR한테 넘겨주면 알아서 세팅해가지고 출력해줄 거잖아요. 여기도 이순신에 대한 정보만 넘기면 3줄짜리가 1줄짜리가 되겠죠.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거 훨씬 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얘랑 이렇게, 얘는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한 명 더 해볼게요. 황진이. 자, 그럼 이거 이름 또 다르게 해야 되니까 3 정도로 가고요. 요건 이제 3만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그 함수를 도입하니까 훨씬 좀 편해졌죠.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사람 한 명 더 추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3개 복사하겠죠. 이렇게 복사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넣겠죠. 그리고 이 이름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거랑 한 명 더 만들려면 역시 또 이렇게 복사하겠죠. 그 뭐예요? 이게 하나의 틀이 된 거죠.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원의, 그러니까 사람의 주소 정보를 저장하고 그걸 출력해주는 기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와 그 변수를 사용해서 출력해주는 함수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사람을 추가하면 이름이랑 이 내용만 바뀌지 이 틀이 바뀌진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직접 복사하는 거 불편하죠. 3개 복사해서 내가 일일이 이렇게 고쳐주는 게 좀 불편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불편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 5명만 이렇게 만들어도 코드가 되게 길어지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요 3개를 하나의 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틀로. 이거를. 그래서 내가 자바한테, 야 자바야, 사람 한 명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요 3개가 한꺼번에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 딱 하면은 요 3개가 딱 생기는 거예요. 편하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자바한테 알려줘야 돼요. 뭐를? 요 3개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만들어줘야 될지 자바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자, 저희가 이 3줄짜리 코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 이 3줄짜리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거를 정의라고 하잖아요. 이 3줄짜리 코드를 이 이름으로 정의한 거죠. 이런 거 인수랑 이런 거 그 리턴이랑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요 이름으로 정의해서 이 이름으로 불러다 쓰는 거. 그렇죠? 자, 이번엔 요거 요 3개짜리를 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함수로 만들 수도 있는데, 함수 말고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클래스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3개를 복사해다가요. 클래스라고 이름을 짓고, 자, 퍼슨이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중괄호 이거 닫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자, 그래서 홍길동 그 사람 한 명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자, 그리고 사실상 이 프린트 ADDR은 요거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의로 좀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대체를 해요. 자, 그럼 person이라는 클래스의 사람,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랑 이 변수를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코드가 한 번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컴퓨터한테 방금 자바야 사람 한 명 만들어줘 하면은 요거 바탕으로 만들어줍니다. 한 번에 이 세 개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클래스예요. 자, 모든 코드는 데이터가 있고요. 이런 게 데이터죠.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 사용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요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함수화된 것도 어떻게 함수도 코드라고 볼 수 있죠. 또는 함수.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드인 함수가 항상 같이 다닙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출력을 하거나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지 의미가 있지. 그렇죠? 근데 더하거나 빼거나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없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무조건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야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를 한 구조, 한 덩어리로 생각하자. 어차피 같이 다닐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실체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이터와 그것을 데이터와 그것을 사용하는 함수의 이 원형을 같이 묶어서 잡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자바야 사람 한 명 만들어줘. 우리가 이렇게 세 줄 썼어야 되죠. 자, 이번에는 new person. 이게 한 사람 만들어줘 달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름을 person이라고 지었으니까 person 하나 만들어줘 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 person 요거겠죠. 이거.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딱 만들어줍니다. 이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name과 home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걸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name이고, 자, 마우스로 쓰는 거라 글씨가 조금 보기 불편하실 수 있어요. home이죠. 그래서 여기서 홍길동, 여기는 대전.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print add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자, 이렇게 이 세 개를 사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세 개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세 줄을 딱딱딱 쓰는 게 아니라 new person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를 new person 해줘 하면 딱 이렇게 바로 생기는 거예요. 이 구조 덩어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클래스에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name 홍길동, home 대전, 그리고 print addr라는 함수 3개를 넣어놨죠. 그래서 자바한테 person 만들어줘 하면은 바로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놀랍게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방식이라면 복사해서 이렇게 세 줄 떴어야 되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한번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게 얘고요. 두 번째 만든 게 얘예요. 첫 번째 만든 게 얘고요. 두 번째 만든 게 얘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잡아다가 얘요. 첫 번째 얘를 잡아다가 print addr 시킬 수 있죠. 자, 다시요. 제가 이제 이 print addr 요거는 없애볼게요. 자, 이게 지금 에러 나죠? 함수 없앴으니까. 자, 그러면 에러 나는 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 자, 대신 이제 여기 있잖아요. person이 가지고 있죠. print addr이라는 함수, 똑같이 생긴 함수를 얘가 가지고 있죠. 여기 가지고 있잖아요. 얘한테 시킬 수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얘한테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둘한테도 다 시킬 수 있는데 누구한테 시키고 싶어요? 만약 제가 이 첫 번째한테 시키고 싶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얘네 둘 중에 첫 번째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개 똑같잖아요, 지금 생김새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상 이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나가 버리면 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똑같은 코드를 또 쓰면 또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퍼슨을 하나 만들면 우리가 연결을 해서 얘를 조정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p1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넣어줘야 우리가 얘를 항상 p1이라는 걸로 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얘는 p2.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얘를 선택하고 싶다. 그럼 p2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얘를 선택하고 싶다. p1으로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만들어질 당시 둘 다 아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줘 달라고 하는 건 좋은데 뭐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만든 것을 찾아갈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담아둬야 된다. 변수에. 자, 근데 변수라는 건 이 저장하는 값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타입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 퍼스는 뭐예요? 인트입니까? 인트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스트링이라고 돼 있으니까 스트링입니까 이거? 스트링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인트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스트링도 아니고 인트도 아니고. 그래서 자바의 기본적인 그 인트나 스트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퍼스는 그냥 제가 방금 디자인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바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들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래스 참고하라고 해야 돼요.
인트도 아니고 스트링도 아닙니다. 그죠? 이건 뭘 봐야 알아요? 클래스를 봐야 알죠?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 클래스로 만든 것을 저장할 때 변수는 타입이 클래스명과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해보세요. 일단 요거 사용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P1 print addr. 그죠? 얘한테는 이게 있죠. print addr. P2는 얘인데 당연히 P2도 이게 있죠. p2.print addr. 자,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 print addr이 이제 메인에서는 사라졌지만, 그죠? 여기서 사라졌지만 어디에 있다? 여기 있잖아요. 퍼슨 클래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진 사람이 이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P1, P2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한테. 첫 번째 사람한테도 프린트 addr 시킬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사람한테도 프린트 addr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차피 세 줄 쓰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10분 쉬었다가 다음 교시에 살펴볼게요.